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여러분들, 제일퍼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청약통장을 활용한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분들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최근 당첨자들이 청약통장을 몇 년간 유지해서 당첨이 되었는지, 또는 당첨자들은 평균 월 얼마씩을 납부했는지, 평균 청약 가점은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대략 청약 경쟁률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청약통장을 유지한다면 나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싸고 질 좋은 새 아파트 빨리 분양받고 싶으시죠?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의 내용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19년 10월에 발표한 국내 주택청약통장 시장 동향 및 가입자 분석 자료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생애 최초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알고 계시나요?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합뉴스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생애 최초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은 43.3세라고 합니다. 저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43세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에 성공한다는 것은 현실로 비추어 보면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무려 평균 56세의 나이에 주택 마련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은퇴 시점에 가까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청약통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당첨자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2018년도에는 38세가, 그리고 2019년도에는 35세의 나이가 당첨자들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의 당첨자의 가입 기간을 분석해보면 청약통장을 9년에서 10년 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이 당첨자들의 15%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30대 당첨자의 대부분은 20대부터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고 9년에서 10년 후에 청약에 당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찍 가입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를 잘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일 텐데요. 아마도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이제서야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청약 당첨자들의 이렇게 긴 가입 기간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들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가입 기간은 9년에서 10년이었지만 당첨자 중 비중 2위는 13.4%로 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이었고요. 3위는 12.9%로 가입 기간이 3년에서 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2위와 3위를 합하면 무려 당첨자의 26.3%가 청약통장을 2년에서 4년 정도만 유지를 하고도 청약에 당첨됐다는 말인데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당첨이 될 수 있었을까요?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필시 다양한 특별 공급을 활용했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특별 공급은 정책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요. 희망적인 것은 특별공급의 공급 물량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즉 국민주택의 경우는 분양 물량 전체의 80%, 그리고 민간분양, 즉 민영주택의 경우는 분양 물량의 43%를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특별공급 중에서도 만약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주택에서는 30%, 민영주택에서는 20%로 가장 물량의 비중이 높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는 국민주택에서만 무려 20%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엔 웬만한 직장인들이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자산 기준은 거의 해당이 될 듯 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의 경우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한 번도 유주택자인 적이 없으며 자산 기준에만 부합이 되면 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도 거의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 신혼부부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기간추천 특별공급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라면 꼭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65세의 노부모가 계시다면 노부모 특별공급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관련해서 어떤 경우는 노부모가 자녀들의 집에 돌아가면서 세대원이 되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사주지는 못해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해 주려는 노부모의 정성이 감동스럽습니다. 어쨌든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세대분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특별공급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젤리파파 채널에도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관한 영상을 1편, 2편으로 나눠 업로드를 해두었으니 디테일한 내용은 꼭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청약 당첨자 중 비중이 높은 사람들의 가입 기간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전체 당첨자 평균 가입 기간도 중요하겠죠. 자, 자료를 보니까 청약 당첨자의 전체 평균 가입 기간은 약 5.2년이었고요. 서울의 경우는 73개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68개월,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는 66개월이었습니다. 이걸 연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5에서 6년 정도는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당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해지한 분들 있죠, 중도에. 이런 분들은 몇 년간 유지했다가 해지를 했냐면 해지자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약 2년을 유지하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 연령대에서 해지 사유의 대부분이 가계자금, 즉 생활비 때문에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청약통장은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굳이 만기를 말하자면 아파트 청약 당첨 시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이 될 때까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중도 인출도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만약에 무리한 자금을 넣어두면 이렇게 생활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는 대부분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할 때는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청약 당첨자들의 청약통장 최초 가입 시 월 납입 금액의 평균을 보면요.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던 고객들보다도 당첨된 고객들의 신규 월 납부 금액이 높았는데요. 평균적으로 30대는 월 30만 원, 그리고 40대는 월 40만 원으로 납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통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민주택의 경우에는요. 1순위자들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납입 금액이 많거나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요. 여기서 납입 금액과 납입 횟수를 계산을 할 때 1회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이 월 1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청약 가점제의 경우 계산법을 보면 1순위자들 중에서 무주택 기간 32점, 그리고 부양가족 수 3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해서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 청약 가점 계산에는요, 월 납입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과 평형별로 일정의 예치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해진 이 예치 금액 이상만 청약통장에 있다면 나머지는 청약 가점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첨제의 경우는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들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월 납부 금액을 높게 잡는 것은 오히려 청약통장을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키우는 격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막대는 청약통장 해약자들의 연령별 평균 월 납부 금액이고요. 파란색 막대는 잘 유지하고 있는 활동 고객의 월 평균 납부 금액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연령대에서 해지한 고객의 월 납부 금액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아주 의지만 뿜뿜뿜 해서 높은 월 납부 금액을 선정하시면 안 되고요. 월 소득에 비추어서 적어도 꾸준히 10년 이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반 청약 경쟁률과 평균 청약 가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략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 경쟁이 심한지 또는 어느 정도의 가점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미리 전략을 세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좀 감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청약 경쟁률이 최근 들어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2.37대 1에서 2018년도에는 무려 28.6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마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 경쟁률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이 경쟁률은 평균이라서 그나마 이 정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아파트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8월 달에 분양한 이수 프로지오 더 프레티움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무려 203.75대 1이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분양했던 이 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경우에는 1.6대 1로 분양 아파트의 지역별로 경쟁이 아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평균 청약 가점을 살펴보면요. 경쟁이 심했던 곳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약 65점 정도 돼야 당첨이 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 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나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또는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에는 약 40점에서 50점만으로도 충분히 당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점이라는 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먼저 계산해보기 전에 미리 청약 가점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 기간이 32점 만점, 부양가족 수가 35점 만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만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인데,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무주택 기간을 한번 11년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부양가족 수는 아내와 자녀 이렇게 해서 2명,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무주택 기간에서 24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에서 1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12점 해서 총 51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약가점 50점을 받는 것도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거죠. 특히 청약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 청년 세대분들은 더욱더 힘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일단 특별공급에 대해서 좀 공부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개인이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은 무조건 세월이 흘러가야 되겠죠.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결혼을 일부러 한다든가 또는 자녀를 가진다든가 사실 이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우리 본인이 일찍 가입을 하고 꾸준히 잘 유지만 한다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빨리 가입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의 당첨자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조만간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아마도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니 이 영상을 계기로 미리미리 공부하고 좀 준비할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